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부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놓은 무료 전화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심자승 마음 먹은 사람이 이긴다. 이 한비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성공은 마음 먹기에 달렸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임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목표, 바로 성공 목표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 부동산 투자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함께하는 방송이 바로 우리 행복한 재테크입니다. 무료 상담이나 또 무료 세미나니까요. 편하면 공부하시고 투자하는 이런 전략 필요합니다. 자, 심자승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긍정의 힘,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드려 볼게요.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이슈 확인합니다. 97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전세 대출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네. 전세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월세로 자꾸 전환이 되는 이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전세 대출이 이 월세화로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가속화되는 원인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보시게 되면은 이 10년간요. 10년간 전세 대출 금액이 46조 원에서 자그마치 200조 원으로 몇 배?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18.5%.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율이 높죠. 그런데 단순히 요거는 전세 자금인데 이 가계 대출을 보게 되면은 가계 대출은 연평균 증가율이 불과 5.8%에 불과하다. 3배 이상의 이런 높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죠. 이 전세 자금에 대해서 특히 규제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총액 기준입니다. 총액 기준이 지금까지는 SGI나 HF 내지는 허그 이런 부분에서 3억 원, 3억 내지는 여기 허그가 2억 원이고 HF가 2억 2천이었었는데 2억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괄적으로 2억까지 이 대출을 이제 해주게 1주택자입니다. 대신 1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조이게 된다. 이 또한 두 번째가 보증금. 자, 지금 그 전세 보증금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대환해 주는 금액이 90%였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80%로 이제 낮추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전세금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 자금이 월세화로 계속 전환이 되는데 현재 전세 자금이 지금 전달에 비해서 전세의 숫자는 7.8%가 낮아졌고요. 반면에 월세로 나오는 증가율은 2.4%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세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거 사다리 자체가 이제 상당 부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바로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9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 시장의 분위기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분양 시장 한번 볼게요. 분양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소형 평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 평형대의 자리가 바뀌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국민 평형이 이제는 25평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청약 경쟁률이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20년과 21년, 22년까지는 우리가 실제 84제곱미터의 경쟁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거꾸로가 됐죠. 이렇게 거꾸로가 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84가 더 인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거꾸로 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일단 실제 높은 분양가입니다. 자, 왜 그럴까? 높은 분양가가 원인인데 현재 2,007만 원입니다. 뭐가 1제곱미터당 분양가가. 그러면 30평대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16억 9,900만 원이에요. 평균입니다. 평균.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평균입니다. 분양가가 상당히 높죠. 자, 25평대 같은 경우는 12억 4,600만 원. 자, 이렇게 높게 되다 보니까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잘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는 총액 기준으로 6억 원까지밖에 해주지를 않게 되니까 큰 평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걱정이 되고, 자, 이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1, 2인 가구의 증가가 요인이죠. 현재 이미 벌써 1, 2인 가구가 6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1,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큰 평형보다는 실속 있는 평형이 더 좋다.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작은 25평도 평면 구조의 바로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25평형도 과거에 아파트 30평형과 같은 전용 면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좁지 않습니다. 25평대에도 드레스룸까지 나오는 이제 구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이제는 59제곱미터가 그야말로 국민 평형으로 자리 잡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새로 지은 20평대 아파트 보면은 구조가 참 소위 잘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국민 평형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금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11시 20분 향해 가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저희 무료 전화거든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양재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투자하려고 공부 중에 있는데요. 네. 네, 양재역 5번 출구 거의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네. 투자 금액이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고요. 네. 월세를 한 110에서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 꾸준하게 월세도 받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나 양재역 일대 공간혁신 사업, 네. 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향후에 가격도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전문가님의 안목으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양재역 뭐 호재 많다라는 얘기는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직장인 수요 많은 곳이니까 오피스텔 보신 것 같은데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연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월세를 이제 바라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 그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양재역 주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네. 지금 양재역의 호재는 여러 호재가 있죠. 특히 이 월세로 이제 안정적으로 받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보다도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주변 호재, 바로 이제 좀 전에 아까 시청자분께서 보시듯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공원화되는 거, 그리고 GTX C 노선이 이제 이곳을 지나가게 되는 거, 거기다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공간 혁신 구역. 이 공간 혁신 구역이 있는데 이 공간 혁신 구역이 바로 이곳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 혁신 구역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모르는데 부동산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양재역 주변이 뭐 선정됐다고 해서요. 자, 이게 참고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꼭 이게 지금 문의 주신 분 이외에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간혁신구역은 사실 처음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 입지규제 최소지구라고 있는데 이 공간혁신구역은 서울에 전국에 16곳, 서울에 딱 4곳이 지정됐습니다. 서울에 4곳인데 공간혁신구역의 첫 번째가 바로 어디냐 하면 이곳 양재역의 주변이고, 두 번째가 김포공항역. 자,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을 이제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독산동에 있는 공군부대 부지 일부를 이전하고, 네 번째가 청량리역입니다. 자, 이 청량리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 네 곳들이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게 되면 이 공간혁신구역은 1, 2, 3으로 보통 나뉘죠. 이 도시혁신구역이라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이 있어요.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입체 복합 지역이 있어요. 자, 입체 복합 구역이 됩니다. 자, 요것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지만 어쨌거나 여기 자체가 화이트 존. 이 화이트 존이라 그래서 우리가 백색 하얀 종이 위에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 화이트 존이라는 의미는 용도구역, 용도지역들 전부 해제하고 건축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대 용적률이 최대 몇 %? 용적률이 정말 중심 상업 지역보다도 높은 1,500%.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1,500%까지 허용을 해주는,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데가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은 랜드마크로 해서 꼭 필수 관광지가 될 만큼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어 가자. 바로 샘플이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거기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정말 호텔도 멋지게 이렇게 경사도를 따라서 짓기도 했지만은 맨 위에 보면은요 정말 큰 배가 옥상에 올라 있거든요. 정말 멀리서 봐도 멋있고 실제로 가서 보면 수영장이에요. 이렇듯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말 남들이 본 시드니에 가면은 또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도 정말 멋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공간 혁신 구역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분 지금 이거 듣고 계시죠?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네. 여기에 투자 물론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월세 나오면 아마도 뭐 한 달에 100만 원 전후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 10년에 1억. 이것은 아니지 않나. 여기 투자를 하려면 이쪽 지역이 그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2억 5천에서 3억 5천 사이가 들어갈 텐데. 네. 3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걸로 하기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미나 같은 데 오셔가지고 좀 강의도 들으시고 또
개인적인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정말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양대역보다 1년, 좋은 데가 10년에 있을까요? 1억이 아니고 10년에 10억을 버는 이런 그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아, 네. 한번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요. 네네, 상담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정은 잘 하셨는데 종목 성적이 조금 아쉬우신 모양이에요. 또 저희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세미나 정보 한 번 더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